자, 오늘은 게시판에 이제 파일 업로드 우리가 연습했던 거를 실제로 붙여 볼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게시글 작성 시에 파일 같이 올릴 거죠. 그래서 그 레지스터 거기에서 파일 첨부하는 걸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떨구면 파일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보이는 거 그거 할 거고, 그 다음 게시글 읽기에서 첨부 파일 목록에 보여야겠죠. 내가 여러 개 올렸으면 여러 개 보이고, 그리고 그 첨부 파일을 클릭했을 때 원본 보기, 큰 이미지로 보는 거죠. 원본 이미지 보기, 또는 이미지가 아니면 다운로드 되도록 하는 거,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게시글 수정 화면에서 첨부 파일 수정도 있어야 되고 첨부 파일 삭제도 있어야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그 범위예요. 그래서 워크리스트 쓰기 읽기 쪽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한번 쭉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어태치 테이블을 생성할 거예요. 이거 왜 생성하죠? 예, 지금 파일이 이 게시물에 어떤 게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태치 테이블에다가 BNO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쭉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태치 테이블이 생겼으니까 이제 보드 요 밸류 오브젝트에 이 어태치된 파일들을 담을 멤버 변수 추가해야 되죠. 파일스라는 거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쓰기 쪽에서는 서비스의 레지스터에서 이제 그 첨부 파일 추가하는 거, 어태치 테이블에 인설트 하는 것까지 추가하면 되고, 그리고 보드 DAO에서는 add attach, 매퍼에서는 insert 문, insert attach, 그죠? insert into attach, 그 부분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쓰기 화면, 등록 화면, 글쓰기 화면에서 이제 요런 화면 처리들, 요걸 하면 쓰기는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읽기 부분은 그 똑같아요. 컨트롤러 쪽에서 get attach라는 거 하나 만들 건데, 이건 뭐냐면은 게시글 첨부된 파일들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 컨트롤러 하나 뚫을 거고요, URI.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get attach, 뭐 DAO도 get attach, 보드도 get attach, 셀렉트겠죠. 이거는 그 해당 BNO에 해당되는 파일들 attach 테이블에서 셀렉트 하는 거,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테이블을 먼저 만들 건데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같이 만드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뭐 만들고 싶은 이름으로 만드셔도 돼요. 자, 여기 저는 BNO 먼저 넣을게요. BNO 이 게시글 번호예요. BNO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DESC 보드를 한번 보세요. 혹시 BNO가 인트가 아니고 뭐 데시말일 수도 있고 타이니 인트일 수도 있고 뭐 스몰 인트일 수도 있으니까 그 타입을 꼭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레퍼런스가 걸릴 거기 때문에. 네, 맞춰주시면 그것만 주의하시고 만들어 볼게요. 플레임 마차 파일명은 반드시 써야 되고, 자, 플레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니크한 이름이기 때문에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유니크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BNO의 플레임 뭐 이런 식으로 섞든지 아니면은 ANO라고 이렇게 오토 인크리먼트 하나 잡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유일한 파일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플레임만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하시고 레퍼런스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리플레시 한번 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 하신 분은 잘 만들어졌는지. 어태치 알트, 포린 키 부분 들어가 보면 나와 있죠. 인덱스의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잘 잡혀 있고. 자, 테이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 오브젝트 보드에 파일스라는 거 하나 추가해 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밸류 오브젝트 보드를 만들었는데, 저는 보드 좀 잡아, 여러분들 보드 VO라고 만드신 분도 있고, 여기에 우리 롬복 한번 써볼까요? 게터 세터 다 지워버리고, 투스트링이고 뭐고. 왜냐면 이거 그 멤버 변수가 추가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계속 이거 투스트링도 고쳐야 되죠. 짜증나니까 다 없애버릴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저는 이 생성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 자, 게터 세터 만들어주는 거 뭐였죠? 데이터, 그죠? 롬복의 데이터. 자, 이렇게 해서 딱 하는 순간 게터 세터 투스트링 다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편하죠. 자, 우리는 여기다가 프라이빗 스트링 어레이로 파일스, 여기다가는 뭐 파일명들이 쭉 들어갈 거예요. 플레이, 파일의 플레이, 어태치, 좀 전에 만든 테이블에. 자, 이렇게 해서 밸류 오브젝트 만들어졌고요. 쓰기 쪽에 이제 우리 보드 서비스의 리스트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자, 보드 서비스 한번 가볼게요. 자, 보드 서비스의 레지스트, 보드 서비스 인풀 쪽으로 바로 가면 되죠. 네. 자, 여기 보면은 DAO에 create 해가지고 보드만 줬어요. 여기다가 뭘 줘야 된다고요? 첨부 파일을 추가하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DAO.add attach인데, 우리가 이 attach가 한 개인가요? 파일이?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다 그랬죠? 파일 하나만 첨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개도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레이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만든 보드에 보드 여기들 파일이라고 한다면 board.getFiles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for each로 우리가 잡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좀 add attach 해가지고 이 파일을 주면 이제 파일은 스트링이 되겠죠. 지금 보드에 getFiles가 스트링 어레이니까 for each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만약에 얘가 널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도 처리 안 하겠죠. 이 부분 이제 메소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트랜잭션이 두 개예요. 보드 테이블을 인설트하고 어태치 테이블을 여러 개 인설트 할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트랜잭션 안에 여러 개의 라이트가 발생할 때 트랜잭셔널, 기억나죠? 우리 AOP로 만들었던 거 트랜잭셔널 어던테이션 걸어줘야 되죠. 그래야 얘가 그 한 트랜잭션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보드 서비스 테스트. 이제 우리 테스트 배웠으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보고 가봅시다. 일일이 테스트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복사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자, 테스트 우리는 라이트 하면 되죠. 라이트 할 거예요. 자, 보드는 서비스.리드 하면 안 되죠. 새로 만들어야 되죠. 네. 보드는 저는 그 보드 여러분들 이거 혹시 있나요? 생성자? 타이틀 콘텐트 라이터? 없어요? 그럼 셋 하시면 돼요. 셋에서 만들어 봅시다. 자, 보드는 new 보드 하나 만들어야 되죠. 지금 우리 지금 뭘 할 거라고? 이 서비스 인풀에 레지스터 요걸 테스트 할 거예요. 요 테스트 유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라이트가 아니고 레지스터라고 합시다. 명확하게 그 레지스트 메소드를 실행할 거니까. 그래서 요 서비스에 레지스트를 호출할 거예요. 서비스.레지스트. 자, 레지스트에 보드 넣는 건데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보드에 set 그 타이틀 필요한 것만 테스트 제목. 자, 이제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겠죠. board.set tent 테스트 내용. 우리가 지금 3개만 넣으면 되거든요. 타이틀 콘텐트 라이터 3개만 넣으면 돼요. 인설트 할 때는. 그래서 board.set
set writer 공격동. 자, 여기까지 되면 보드 하나 만들어서 타이틀 콘텐트 라이트 세팅했죠. 그래서 세팅한 값을 서비스의 레지스트로 등록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일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파일스는 널이에요. 널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걸 찍을 때 앞에 값을 주면 돼요. 테스트 레지스트 board는 이렇게 찍으면 되죠. 자, 디버그 하셔도 되고 인포 하셔도 되는데 전 디버그로 할게요. 인포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디버그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 자, 하고 자, 요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레지스트 하기 전에 널인지 체크를 한번 하고 getPiles가 널인 걸 우리 지금 널인 걸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지스트에. 그래서 널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이 add attach 요 부분 안 만들었죠 아직. 그죠? 그래서 요 attach는 주석 처리하고 가볼게요. 만약에 널일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for에서 에러가 나겠죠.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건 지금 getPiles가 널일 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책에서는 널이면 리턴을 때렸기 때문에. 자,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아, 유닛 테스트 디버그를 해놓으니까 너무 많이 찍히네요. 어쨌든 예, 파일스가 널일 때 이 부분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기 때문에 일단 널일 때는 처리했어요. 책처럼 이 부분을 두 개로 쓰니까 변수로 잡아도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네, 여기서 이거를 extract local variable로 해버리면 파일스라고 빼버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한 방에 끝나죠. 이제 이걸 만들어 볼게요. create 메소드 하면 되죠? 여기서 create 메소드 해가지고 add attach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보드 DAO 인풀로 가야 되죠. 여기서 자, 이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뭘 하면 되죠? 세션에 인설트죠. 지금 어태치 파일에 인설트를 할 거예요. 지금 받은 게 뭐라고요? 파일이에요. 스트링. 이건 풀네임이거든요.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add attach라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을 줄 거예요. 자, add attach 여기에 사실은 attach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BNO도 줘야 되는데 BNO는 다르게 처리할게요. last insert id라고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add attach라는 쿼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하나 추가했으니까. 그죠? 그건 어딨죠? 보드 매퍼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 add attach를 만들 건데 insert를 그대로 가져다가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가 add attach죠. add 여기 인풋에다가 우리가 정의해 놓은 요 값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요 값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되고요. insert into board가 아니고 뭐죠? attach죠. 우리 아까 만든 테이블, 이 테이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 말고 attach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풀네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RH date는 저절로 생길 거고 디폴트 값으로 current time로. BNO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뭐부터 지금 추가했죠? 테스트고 보드 서비스에 보면 보드를 먼저 추가했죠. create, insert. 그리고 insert 보드는 뭐죠? 보드는 오토 인크리먼트예요. BNO가 프라이머리 키가. 그죠? 오토 인크리먼트는
지금 3번까지 추가됐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되면 뭐가 되죠? 4번은 자동으로 들어가야죠. 그 마지막에 들어간 이 오토 인크리먼트 값을 우리는 어떻게 갖고 오냐면 get last insert id라는 값으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태치 부분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우리는 풀네임하고 비에노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비에노랑 풀네임 이 두 개를 넣을 건데 우리가 값을 주는 게 아니고 last insert id라는 MySQL 펑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드가 인서트 됐죠. 보드가 인서트 될 때 발생했던 그 오토 인크리먼트 값을 얘가 주는 거야. 마지막에. 이걸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요거는 한 트랜잭션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설명 잘 들으세요. 트랜잭션을 걸었죠. 트랜잭션을 안 걸면 이건 성립 안 합니다. 이 조건은. 왜 그러냐면 이 last insert id라는 거는 한 트랜잭션 내에서 현재 트랜잭션에서 뭔가 오토 인크리먼트가 발생한 거에 마지막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에 100번이 추가가 됐어 방금. 그럼 100번을 주는데 누구한테만 준다고? 내 트랜잭션 내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인서트 되고 오토 인크리먼트 100번이 추가가 되고 요 파일 수는 100개가 됐건 1000개가 됐건 get last insert id를 가지고 인서트를 하죠. 그럼 이거 매번 값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왜? 어태치먼트에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없죠. 어태치 테이블에는. 근데 보드 테이블에만 있잖아. 오토 인크리먼트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태치 테이블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하나 잡았어. 이 비에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NO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이건 성립 안 하죠 또. 왜? get last insert id를 부르면 뭐가 인서트 돼요? 앞에 추가됐던 파일이 두 개라고 했을 때 먼저 추가된 파일에 오토 인크리먼트 값이 오겠죠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태치먼트에는 이 오토 인크리먼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만 있어야 되고 여기 있으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설트하고 셀렉트를 해야 돼요. 뭘 셀렉트 하면 돼? 셀렉트 아스타 셀렉트 그냥 라스트 인설트 아이디 이렇게만 부르면 되죠. 요거를 하나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없죠. 여기겠죠. 이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 넣어야 되겠죠. 셀렉트라고. 그래서 인설트 한 다음에 셀렉트 하고 그 라스트 인설트 아이디 값으로 비에노 값을 줘야 돼요. 번거롭죠 되게. 근데 그렇게 할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모든 테이블은 오토 인크리먼트 갖게 되거든. OR 매핑 같은 경우는 오토 인크리먼트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다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쿼리까지 이렇게 추가돼서 쓰기 부분은 끝났어요. 자, 서비스 인플 쪽만 보면 되죠. 자, add attach 파일을 하나씩 추가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등록됐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이 부분까지 다 끝난 거죠. 4번까지 쓰기까지 다 끝났고 이제 등록하면은 요 JSP로 수정할 건데 이쪽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읽기 화면을 한번 띄워보고 시작을 할게요. URL 기억나나요? 보드에 리스트 페이지. 자, 그래서 등록 글쓰기 요 버튼 눌렀을 때 화면 레지스터라는 부분에 여기에 지금 제목 내용 작성자만 있는데 요 아래쪽에다가 파일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거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첨부된 파일들 목록이 쭉 나오는 거. 그래서 서브인 할 때 이제 이 파일들 같이 담아 가지고 레지스터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호출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거기다 파일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이죠. 요 아래쪽에다가 심을 건데, 자, 우리가 핸들바를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롭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영역을.
자, 요거 잠깐 설명 듣고 또 계속 쳐보세요. 자, 여기다 핸들바를 영역을 잡았는데, 우리가 요 템플릿 부분을 그 파일 리스트로 해가지고, 첨부 파일 리스트로 제이슨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줘서 쭉쭉쭉 만들어 볼 건데, 이미지 하나 들어가고요. 첨부된 이미지, 해지 이미지일 때, 그 다음에 그 이미지, 그 파일 이름 부분에는 요 링크, 파일의 실제 링크겠죠. 우리 2018 거시기 했던 거, 그 링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일박스 어태치먼트라는 게 있는데, 메일박스 어태치먼트라는 이 CSS 클래스를 주고, 메일박스 어태치먼트 아이콘 영역, 네임 영역, 이렇게 인포 영역 이렇게 분리되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S는 나중에 우리가 화면 열어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삭제 버튼을 하나 달았는데, 버튼으로 담았고, XS는 제일 작은 거예요. 익스트라 스몰이죠. 그 다음에 풀라이트는 오른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이 div의 제일 끝으로 가겠죠. 끝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del btn이라는 또 CSS 클래스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del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onClick으로 갈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고쳐볼 거예요. 어떻게 고칠지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폰트 어썸 하나 넣었죠. 아이콘 라이브러리. 그래서 FW는 폰트 웨이트예요. 그러니까 좀 두껍게 아이콘을 표현하고, 아이콘 이름은 FA-D. 일단 우리 핸들바 영역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푸터 아래쪽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넣을 거냐면 박스 푸터 요 부분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박스 푸터 속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컨트롤 I 누르면 인덴테이션 맞춰지죠. 네. 그래서 요 푸터 쪽에 박스, 지금 우리가 영역이 있는데 화면에 요 박스 부분에 박스 바디고, 아래쪽 요 부분이 박스 푸터예요. 그래서 요 박스 푸터 요 자리에다가 파일 목록들을 이렇게 뿌리겠다라는 거고요. 드래그 앤 드롭은 작성자 아래에다가 바로 만드는 게 좋겠죠. 네, 여기다가 만들 거니까, 자, 박스 바디 안에다가 만들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박스 바디 끝이거든요.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박스 바디 끝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 할 그 위치를 잡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화면을 일단 한번 볼게요. 파일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거 다 치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자, 파일 드롭 히어 이 부분 있죠. 근데 여기 적용이 안 됐어요. 파일 드롭이. 지금 우리가 CSS 어디 있죠? header.jsp에 있죠. style.css. 그래서 header.jsp에서 뭐 캐시 그 없애도 되고요. style.css. 네, 이 부분이에요. 제가 버전을 한번 올려볼게요. 예,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네, 검사해서 한번 컬러를 한번 볼게요. 보더는 날라가 버렸네요. 라이트 레이트 그레이가 있네요, 실제로. 자, 보더는 잘못됐어요. 보더 뭐가 잘못됐죠? 보더 스펠링이 잘못됐죠? 네. 자, 이렇게 가야 되죠? BORDER. 네,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제일 앞에다가 만든다 그랬죠? 스크립트는. 일단 없애고, 이 부분은 스타일에 있는 거 그대로 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원위치로 되겠죠?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드래그 오버나 드래그 엔터 했을 때 무력화 시켰고, 근데 대신 효과를 줬어요. 다티드 원래는 그레이였는데, 그린으로. 그런 다음에 나갔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줘야 되는 거죠. 이 원래 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원래 최초의 값. 최초의 값을 주는 거예요. 보더 값. 우리가 보더만 바꿨으니까. 됐죠? 그리고 이제 드롭했을 때 이 파일을 우리가 갖는 거.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파일스는 오리지널 이벤트에 파일을 갖고 온 놈의 그 파일들이다. 그래서 그 파일들의 값을 가지고 하고 폼3라는 놈이 있는데, 이 폼3가 아니고 우린 뭐죠? 샵 폼 어태치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폼 어태치. 그래서 폼 어태치에다가 우리가 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야지 에이작스 폼들이 그 에이작스 폼을 쓰려면 또 뭘 넣어야 돼요? jQuery 폼 JS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갖고 오고요. 일단 갖고 와서 수정할게요. 갖고 와서 수정할 거고, 이 아래쪽에다가 넣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JS 갖고 와야 되죠. jQuery는 들어와 있으니까 jQuery 폼민 얘도 어디다 넣어버릴까요? header.jsp에 넣어버릴까? 헤더에 jQuery 아래에다가 바로 넣을게요. 그럼 폼민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자, 폼도 복사해 올게요. 폼 복사해 오는데 여기 우리 그때 만들었던 기억나죠? 퍼센트랑 스테이터스 이 부분까지 다 갖고 올 거예요. 레지트 JSP에 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자, 드래그 앤 드롭 요쪽에다가 두면 좋겠죠. 여기다가 둘게요. 아까 폼 뭐라고 했죠? 폼 어태치라고 했죠? 어태치. 자, 그런 다음에 화면 깨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AJAX로 제출 요 부분이 남아있네요. AJAX로 제출 요 부분은 빼버릴게요. 일단은 주석 처리해 버릴게요. 파일 드롭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파일 드롭 영역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일 드롭을 텍스트 얼라인 어디로 하면 돼요? 라이트로 하면 오른쪽에 남겠죠. 텍스트 라이트.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빠진 게 있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은 파일 에이작스랑 변수 잡은 게 있어요. 이 퍼센트랑 스테이터스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올게요. 지금 이 부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변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폼은 폼3가 아니죠. 폼 언더바 어태치였죠. 이렇게 고치고, 그럼 스테이터스랑 퍼센트 처리는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스테이터스 퍼센트 처리 끝났고, 자, 이 부분만 이제 바뀔 거거든요. 완료가 됐을 때 처리하는 부분은 좀 이따 하고, 우리 핸들바 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했었죠? header.jsp에 여기 jQuery 아래에다가 넣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read.jsp에 보면 핸들바, 모멘트, HBS 이렇게 리플라이까지 들어가는데, 리플라이는 필요 없고 우리가 댓글은 여기서 처리 안 하니까 넣을 건데, 여기 header.jsp에 넣을 땐 조심해야 될 게 절대 경로로 들어가야 되죠. 상대 경로로 넣으면은 안 되죠. header.jsp는 어디서 들어갈지 모르니까, 어느 위치에서 막 인클루드 될지 모르니까 절대 경로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래서 핸들바, 모멘트, hbs.js 요 세 개를 넣을 거예요. 샌드 에이작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뺍시다. 샌드 에이작스 우리가 업로드 폼에도 이렇게 우리가 끝에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함수 하나만 넣을게요. JS 파일로. 리소스 밑에다가 new 파일 해가지고 ajax.js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럼 ajax 관련된 거 여기다 다 이제 앞으로 넣을 거예요. ajax.js 하나 만들어서
리소스 아래에다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샌드 에이작스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샌드 에이작스 부를 수 있게. 그래서 샌드 에이작스도 넣어야겠죠. 어디다 넣으면 돼요? header.jsp에 넣으면 되죠. 지금 얘는 리소스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header.jsp에서 ajax.js 얘를 하나 넣을게요. 자, 그럼 우리는 샌드 에이작스도 어디서든 부를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체크 이미지 펑션 체크 이미지는 있어요. 우리 다 만들어 놨어요. 업로드 폼에 보면 체크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거 갖고 와서 쓸 거예요. 또 펑션 하나가 get file info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는 풀네임을 받을 거거든요. 풀네임이라는 거는 슬래시 2018부터 해서 쭉쭉쭉 나가는 패스 있죠. 그걸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일 정보를 뽑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 함수는. 그래서 변수를 3개를 잡을 거고요. 파일 네임, 그 다음에 imgsrc, get link 이렇게 3개를 변수를 잡고요. 파일 링크도 하나 더 있네요. 파일 링크까지. 자, 이렇게 4개의 변수를 잡고요. 그 다음에 if 이미지면 체크 이미지 타입 여기다가 풀네임 주면 되죠. 자, 이미지일 때 그 다음에 이미지일 때는 우리 디스플레이 파일 이거 했었잖아요. 네, 다 했던 거니까 자, 그럼 이미지 경로죠. 이게 우리가 업로드 되고 나면 썸네일에 경로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미지 경로를 잡아올 거고요. 저번에 우리 일일이 다 썼었는데 이거를 펑션으로 빼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파일 링크 쪽은 풀네임에 서브 str 서브 스트링 14. 자, 14면 뭐죠? 왜 14죠? 슬래시 2018 09 땡땡. 자, 여기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고, 열둘, 열세, 열네.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요 뒷부분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떨어질까요? 원본 파일명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유니크한 아이디가 붙은 원본 파일. 됐죠? 자, 그 값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링크는 실제로 그 원본 파일,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원본 파일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론트와 엔드를 잡을 건데, 프론트는 풀네임.서브스트링 처음부터 12. 12이면 어디까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까지네요. 요만큼. 연월일까지. 그죠? 요거를 앞부분이라고 치는 거예요. 경로. 콤마를 찍어도 돼요. 콤마를 찍으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end 풀네임.서브스트링 14인데 이거 뭐랑 같아요 지금? 이 파일 링크하고 같죠? 파일 링크하고 같기 때문에 end는 사실 파일 링크하고 같은데 파일 링크 써도 되고요. end로 다시 잡았어요. 파일 링크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별도로 뺐나봐요. 그래서 get link라는 거는 슬래시 디스플레이 파일 네임은 프론트 플러스 엔드. 자, 이건 뭐죠? 지금 뽑은 거 원본 파일 이미지의 원본 이미지의 전체 경로 플러스 이제 파일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내려져? 원본 파일에 파일 내용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주석을 달아 드릴게요. 원본 파일 보기
용 링크 URL 이렇게 쓸게요. get 링크. 자, 이미지일 때는 이렇게 됐고 좋습니다. 자, 이미지가 아닐 때는 이미지가 아닐 때도 똑같이 갈 건데 이미지가 아니니까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럼 뭘 보여준다고요? 그냥 그 파일 아이콘 이미지를 그냥 보여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리소스 폴더 안에 있거든요. 있는지 한번 볼게요. 리소스 밑에 디스트 밑에 img 밑에 file.png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소스 아래에 디스트 밑에 디스트 아래 img 아래에 파일.png가 없네요. 파일.png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웹 app 아래에 리소스죠. 네. 여기에 리소시스 아래에 디스트 아래에 img 디스트 아래에 img.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자, 구글에서 검색하는 요령인데 png 파일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이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사이즈를 주시면 웬만한 파일들 다 있어요. 근데 라이센스 있는 거 갖고 오면 안 되고 라이센스 없는 걸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UI 파일 아이콘 이런 거 써도 괜찮겠네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오시면 돼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갖고 오세요. 저는 이걸로 갖고 올게요. 이것도 괜찮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자, 파일 언더바 아이콘.jpg라고 저는 받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파일.icon.jpg 요거를 아까 그 폴더에다가 리소스 밑에 디스트 밑에 img 아래에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럼 파일 언더바 아이콘.jpg라는 걸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리프레시 한번 때리고 리프레시 한번 하면 파일 아이콘.jpg 있죠? 자, 이 파일로 할 거예요. 디폴트 이미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보여주겠다. 이미지 자리에. 그 다음 파일 링크 똑같죠?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S가 없죠? 이미지가 아닐 때는. 그러니까 두 개가 빠져요. 두 개 빠지니까 14가 아니고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etLink 쪽도 뭐 특별한 건 없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다가 뭘 주면 되죠? 원본 이미지 경로니까 풀네임만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파일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자, 파일 네임은 파일 링크에서 파일 링크가 지금 내가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실제로 파일명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자르면 되죠? 언더바 부분. 지금 파일명이 어떻게 남아 있어요? 파일 링크가. 파일 링크는 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18 앞부분 다 잘렸고 S 언더바까지 다 잘렸죠. 그 다음에 이상한 값, 유니크한 아이디, UUID 언더바 리얼네임, 실제 파일명 점 확장자죠. 이렇게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언더바를 기준으로 잘라내면 돼요. 그래서 파일 링크 점 서브스트링 파일 링크에 인덱스 오브 하면 되죠. 그럼 앞부분부터 자르는데 언더바까지. 자, 언더바 다음부터 자르려면 플러스 1이다. 그죠? 네,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요 부분만 딱 남겠죠. 맞나요? 네. 이미지든 아니든 실제 파일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파일명이에요. 실제 파일명. 자,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턴 할 건데 제이슨으로 리턴 할 거예요. 자, 제이슨으로 리턴 할 건데 제이슨 리턴 할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가독성이 좋아요. 파일 네임은 파일 네임, 그 다음에 이미지 img src는 img src, getlink는 getlink, 풀네임은 풀네임. 자, 요걸 다 어디서 쓰는 거죠, 우리? 아까 레지스터 JSP에서 그 핸들바 쪽,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서 img src, 파일 네임, 링크, getlink, 풀네임, 그죠? 여기다가 줄 거예요. 여기다 줄 제이슨 값을 우리가 지금 뽑아내는 게 파일 링크, 파일 인포라는 펑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디테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자,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청 파일이 없으면 리턴 폴스 하는 거, 그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표시하는 거. 바뀔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완료됐을 때가 문제인데, 완료됐을 때 오리지널 네임이 뭐죠? 결과로 날라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get original name이라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을 뭘로 하면 된다고요? 좀 전에 우리가 get file info로 했었죠. 자, 요걸 하면은 이 제이슨이 떨어지겠죠. 맞나요? 이 제이슨을 가지고 핸들바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자, 이 부분을 자, get file info로 바꿔볼게요. 오리지널 네임이 아니고 뭐죠? 제이슨 데이터라고 할게요. 제이슨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제이슨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이렇게 찍어 볼 거고, 그 다음에 핸들바 처리를 해야 되죠. 자, 핸들바 처리하기 전에 요 부분은 다 핸들바가 처리하니까 핸들바가 처리하는 부분 다 지웠어요. 세 줄 다. 예, 그 다음에 업리스트 요 부분도 핸들바가 처리하니까 지울 거예요. 지우고. 자, status.html에는 뭐가 업로드 됐어요 라고 보여줄 거예요. 여기다가 뭘 보여주면 돼요? 제이슨 데이터에 뭐가 있죠? 실제 파일명. 풀네임은 전체 경로니까 파일 네임이네요. 그죠? 파일 네임을 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핸들바 처리하는 거. 핸들바 처리하는 거 우리 기억나요? 그대로 할 거예요. 렌더 HBS, 요 값은 뭐죠? 요 값은 요 값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요 하나하나 처리해가지고 어펜드 시켰어요. div 안에다가. 이 책의 내용은 책 보고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 핸들바를 별도의 위치에 놓고 요걸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요 UL에다가 어펜드, 또 제네레이트 해서 어펜드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hbs.js에서 렌더 hbs인데 이렇게 태그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그 업로드 한 거를 얘에다가 그냥 어레이로 줘버리면 돼요. 어레이로 주고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부분을 루프 돌리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루프로 한번 바꿔볼게요. 샵 for each였나요? each.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를 이제 files, 제이슨 files라고 우리가 잡고 as 제이슨 파일스 하지 말고 up files라고 할까요? up files 해가지고 as uf라고 잡을게요. 이름을.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반복되는 거죠? 여기까지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each 닫아줘야 돼요. 파일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 없으면 이렇게 else 쓰면 돼요. else 한 다음에 여기다가 li 전부 파일이 없습니다. 원래 이런 것까지 처리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책에는 없지만 제가 했어요. 자, 어파이스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파이스 부분은 여기서 요 제이슨 데이터 요거를, 자, 파일이 우리는 지금 하나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어파일스는 이렇게 해서 제이슨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되는 거죠. 이 부분, 자, 어파일스라는 값에, 대문자였네요. 네, 어파일스라는 값에 이 제이슨 데이터를 어레이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기 힘들면 이렇게. 자, 이제부터는 파일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서 리프레시 하시고, 자, 파일을 하나 올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드롭을 했을 때, 드롭 파일이 있고 실제로 서브밋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만약 서브밋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쪽이 타야 되죠. 비포 샌드 이쪽도 다 찍어야 되는데 하나도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폼에 서브밋을 못한 이유가 여기 폼이 하나 있고요. 폼이 여기서 닫히는데 우리가 폼 속에 폼이 있기 때문에 이 폼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폼 속에 폼이 있을 경우는 에이작스 폼을 실행을 못하니까 얘를 좀 내려볼게요. 폼 밖으로. 그래서 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되겠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리프레시 하시고 파일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파일 하나 올렸을 때, 예, 탔는데 에러가 났습니다. 여기서 보면 템플릿에 TID가 나로 펑션인 거 보니까 지금 템플릿을 가져오질 못했어요. 지금 HTMLS 이 부분은 HBS JS에서 보면 제가 찍어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랭스가 0이네요. 하나도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도큐멘트가 레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리가 될 때 실제로 레지스트 JSP의 이 핸들바 부분, 이 부분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얘가 로드가 되기 전에 지금 이 부분이 실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도큐멘트 레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document.ready 라는 함수에서 실행할 거고요. 자, 이 함수에서 이만큼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실행할 거고, 여기다가 변수 선언이니까 콘스트를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처음에 핸들바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도큐멘트 레디가 됐을 때, 도큐멘트 레디가 완료됐을 때 이 부분을 수행해야지 템플릿 속에 그 핸들바 타입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보니까 랭스 1로 잡혔네요. 이제 제대로 그 핸들바 쪽에 이 부분을 잡은 겁니다. 도큐멘트 레디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예, 잘 올라갔는데 컴플리트까지 탔어요. 프로그레스 탔고, 근데 여기 에러가 났죠. 자, 핸들바에 missing help 뭐 이렇게 떴는데 이쪽이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 하고 파일 업로드 하면 예, 잘 올라갔네요. 네, 마지막 것만 남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컴플리트 됐을 때 매번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어파일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이 앞에 업로드된 파일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변수를 하나 잡을 건데 어레이를 하나 잡을게요. 이 제이슨 파일들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어파일스라는 어레이를 하나 잡고 이 제이슨 데이터를 어파일스에다가 하나씩 애드 시키는 거예요. 애드 시키고 이 어파일을 주게 되면 그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이 업로드 되고 났을 때 방금 업로드된 놈을 어파일스에 푸시 해가지고 제이슨 데이터 이렇게 하면 이 제이슨 데이터가 이 어파일스 어레이에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이슨 데이터가 아니고 어파일스 어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파일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파일스가 없으니까 하나 들어갔고요.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어파일스가 기존 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로 하나 애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을 하나 올려보고요. 자, 하나 올라갔습니다. 자, 파일명이 지금 안 나오는데 파일명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올렸더니 두 번째 추가가 됐고요. 세 번째 올려볼게요. 세 번째 올려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차례대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파일명이 안 나오는 부분은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예, 파일명도 잘 나왔고 화면이 조금 깨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where를 줘서 그러네요. where 한번 없애볼게요. where 굳이 필요 없죠 여기서는. 왜냐면은 우리가 메일박스 어태치먼트라고 화면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처음에 엠버 올렸고요. 그 다음에 흰목이버섯 한번 올려볼게요. 자, 흰목이버섯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얘 사이즈가 달라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우리가 항상 하이트를 지금 10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100 곱하기 100으로 바꾸고 싶은데 매번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그냥 통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이미지에 스타일을 하나 줄 건데 그 해지 이미지에 이 클래스 밑에 이 이미지 폴더는 무조건 하이트 1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해지 이미지의 img 태그는 하이트가 100 픽셀로 고정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알트를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게 되면 예, 잘 됐습니다. 이미지도 하나 올려볼게요. 예, 높이가 맞아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두 개를 한 번에 올렸을 때 두 개가 한 번에 생겼으면 좋겠는데 한 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파일 하나씩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올릴 때는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로드 컨트롤러에 보면 업로드 에이작스가 파일을 하나로만 받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파일을 여러 개 받는 거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